안녕하세요. 중앙대병원 유튜브 의학 채널 참좋은TV에서 혈액종양내과 황인규 교수님과 함께 노인암 항암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노인암 환자의 항암 치료에 앞서서 기대 여명과 노인 포괄 평가를 통해 충분히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노인암 환자 보호자가 항암 치료를 앞서서 혹시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없나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더 노력해야 할 것,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싶은 네. 거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좀 이렇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네. 말씀을 드렸다면 또 우리가 환자분이 항암 치료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인문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환자의 어떤 목적과 가치를 좀 평가하라.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자에게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의 어떤 목적이나 가치에 얼마나 일치하는가. 네. 다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상되는 효과라든지 이득이 있는 반면에 네. 또 양면의 칼처럼 또 환자분이 감내해야 될 고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암제를 네네. 통해서 심각한 부작용이라든지 뭐 식사를 잘 못한다든지 뭐 구토를 한다든지 네. 또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네. 또 요즘에는 또 항암제들이 또 고가의 항암제도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네. 그래서 내가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그리고 감내해야 될 고통과 내가 추구하는 어떤 삶의 목적이나 가치가 얼마나 일치를 하는가 그것을 이제 평가하자. 예. 내가 조금 어려운 좀 것 어려우시죠? 같은데. 예.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또 조금 예를 들어서 제 환자를 조금 각색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끔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78, 9세 된 9세 할머니였죠. 네. 전이성 대장암으로 평소에 건강하게 뭐 식사도 잘하고 했는데 이제 그 혈변이 좀 있어서 이게 복부 불편감이 조금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서 최종 이제 그 전이성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암 때문에 이제 장이 조금 이렇게 폐색이 좀 되고 있었고 네. 뭐 간이라든지 조금 다른 장기도 전이가 있었어요. 네. 그러나 뭐 환자분은 처음 진단 당시에 뭐 식사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안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 여쭤봤더니 자기는 이게 입으로 먹고 이게 하는 게 참 중요하대요. 자기는 이게 네. 식사를 하시는 게.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하면 전혀 못 먹는다. 주위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는 게 나한테는 중요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은 못 먹는다, 뭐 토하고 입맛도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할머니한테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식사를 입으로 하시는 거고 네. 또 할머니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못 먹게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할머니께서는 항암 치료를 이제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암이 커지면 네. 장 폐색이 올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두세 달 지나서 이제 응급실로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암이 커져서 네.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배도 부르고 변비도 좀 있으시고 네. 이제 식사도 하면은 식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환자분께서. 예. 그러면 이제 할머니께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으로 계속됐을 경우에는 이제 장이 완전 바뀌어서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그런 식사를 못 하시고 또 이제 구토도 하게 되실 거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그때 그 말,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항암 치료 받아서 먹을 수 있는 네. 찬스를 가져보겠다. 내 목적과 내 네. 가치가 항암 치료에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설사 독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감내해 보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항암 치료를 하셨죠. 다행히 이제 네. 반응이 좋아서 네. 암의 크기가 줄어들고 그래서 식사를 좀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응급 스텐트라는 처치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항암제의 이득을 얻으면서 치료를 이제 받으셨죠. 그래서 네. 환자의 가치와 어떤 그 목적을 평가하는 것은 이제 환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항암 치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네. 결정을 하는 거죠. 교수님께서 국제 노인 종양학회 우리나라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노인암 치료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나 더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 뭐 대표라 하지만 열심히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좀 앞으로 좀 했으면 하는 것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저기 노인암 환자에 대한 치료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워낙에 암의 종류도 많고 네. 또 치료의 어떤 단계도 다르기 때문에 네. 아직은 데이터가 부족한 편입니다. 예, 그래서 네.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모아야 될 것 같고 네. 그것이 좀 더 쌓이면 이제 흔히 뭐 인공지능처럼 노인암 환자 딱 왔을 때 데이터를 탁 넣으면 이 네. 환자는 뭐 치료. 얼마나 살 것이고 뭐 치료하면 네. 얼마나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이제 좀 네. 생각을 좀 목표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노인 포괄 평가를 하면은 이제 우리 노인암 환자분 개개인의 또 부족한 부분이 나옵니다. 뭐 인지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든지, 네. 아니면 뭐 근력이 좀 떨어져 있다든지, 네. 뭐 영양 상태가 부족하다든지.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부족한 거를 중재하는, 치료하는 그런 이제 치료 작도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노인 포괄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치료. 그래서 네. 이제 어찌 보면 나무가 조금 이렇게 흔들흔들 걸리는 다리, 그거를 좀 단단한 네. 다리로 만들어서 네. 강을 잘 건너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네. 중재 치료에 대한 우리가 그치. 임상 연구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항암 치료를 좀 더 잘 받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중앙대병원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환자 보호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 그 유튜브 촬영에 대한 제안을 봤을 때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선생님들이 좀 샤이합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이렇게 노출되는 걸 되게 싫어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이제 진료실에서 노인 암 환자분과 또 보호자들과 이제 진료를 할 때 그 짧은 진료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게 참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진료실에서 못다한 말씀들을 조금 드리는 게 조금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지제 응하게 됐고요. 좀 녹화에 응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환자분들이 어떤 막연한 두려움 또 뭐가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합리적으로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어떤 걸 결정해도 저는 다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암 환자분들이 이제 항암 치료가 걱정이 되고 또 저희 의료진들까지도 걱정이 되는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것도 답이고 안 하는 것도 답, 두 개 다 선택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 두 개가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충분히 고민하고 그리고 의학적 근거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했을 때 어떠한 것이든 답이 된다. 다시 말해서 너무 이제 그런 좀 고민 없이 치료를 했을 때 환자에게 생기는 그런 결과, 치료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당황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고민을 충분히 했을 때는 그런 치료의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좀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조금 더 좀 충격이 적다고 할까 아니면은 좀 그런 결과에 대해서 잘 수능을 한다고 할까 그래 좀 덜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오늘 이 영상들이 노인암 환자분 주위의 어르신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암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혈액종양내과 황인규 교수님과 함께 노인암 항암치료 결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